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0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간 1000명을 넘었습니다. 불씨를 당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6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은 마스크, 답은 마스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또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요, 형사고발, 당장 벌금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지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4년 만에 민주당을 앞지르자 통합당 지도부 행보가 눈에 띕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어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오늘은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5.18에 대한 통합당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너무 늦게 왔다고 했는데요. 통합당의 요즘 모습, 진짜 보수 김성태 전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나간 광화문 집회, 서울시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단체 집회를 법원이 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법원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재판 5분 전에서 짚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꼭 7개월째 됩니다. 코로나가 어느덧 우리 생활, 일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성큼 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가 일상화돼 있죠. 마스크 없이 바깥에 나가거나 어디 가는 거 이제 꺼려지는데요.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 광화문 그 집회발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 더 꼼꼼하게 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방송 출연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방송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에 마스크 쓰고 야외 활동 많이 덥고 힘드시죠? 아는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 조금 시원하게 쓰는 방법 안다, 슬기로운 마스크 생활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송지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297명입니다. 297명이나 됩니다. 네, 하루 사이에 50명이 넘게 늘었고요. 예. 해외 유입 사례 14명을 제외하면 국내 발생이 283명입니다. 수도권은요? 수도권 신규 환자만 250명이 넘고요.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40명으로 약 55%에 달합니다. 절반 넘는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약 600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교인 등 3,20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률만 17%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제일교회 제가 취재 갔을 때 나이 연로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중 상태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교인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대화 내용도 공개되면서 감염 경로도 모른 채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제일교회 검사 대상자 중에 수백 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된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중에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550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게 서울시만 550명입니다. 유현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들 550명 중 이동통신사 자료와 경찰 협조 등으로 150여 명은 일단 주소를 파악했는데 그 외에 400여 명은 주소 확인조차 안 된다고 말했고요. 전국으로 보면 900명이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본부 총1총괄 조정관은 약 400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인데요. 이 신도가 붙잡힌 게 아니죠. 붙잡힌 게 아니고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25시간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한 뒤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다가 18일 0시쯤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4시 30분에 파주병원에서 3km 정도 떨어진 조리읍 봉일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종로로 이동을 했고요. 종로로 와서 뭐 했어요? 어제 아침 9시 20분쯤 종로 5가의 한 카페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문구에 있는 신촌의 한 카페에서 오늘 새벽 1시쯤 경찰이 붙잡혔는데요. 카페를 계속 다녔네요? 네, A씨는 붙잡히기 전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불교 법당에서 10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진술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원불교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문을 냈습니다. CCTV를 확인해봤는데 이분이 그 원불교 법당에 오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네,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음료를 마실 때만 마스크를 내렸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확진을 받은 A씨가 어쨌건 서울 시내를 계속 활보한 만큼 정확한 도주 경로 그리고 접촉자 확인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면 조사가 지금 감염 우려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요. 완치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택시청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국적 확산으로 우려되는 만큼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본관이 폐쇄되고 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 직원이 귀가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코로나가 성큼 우리 이웃 내 옆에도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 아픈 내용인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투입되었던 경찰 있지 않습니까? 7,600여 명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수검사 대상은 광복절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 7,600명입니다. 의경도 포함된 수치고요.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는데 경찰들은 방역 수칙도 또 철저히 지켰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전수검사를 받기로 경찰청이 방침을 정한 거고요. 당시 경찰은 모두 14개 지방청 소속의 90여 개 중대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배치해서 집회를 관리해 왔습니다.
서울경찰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중구 신당동 소재 기동본부 등 부대 소재지에서 보건당국의 출장 형태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나섰던 경찰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확진자가 경찰 중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걱정이 됩니다. 전 더 걱정이 뭐냐면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려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 버스를 몇 시간 동안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타고 오면서 음식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비말이 전파되고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을까. 광화문에서 다시 전국으로. 이게 걱정되는데 이 관련 내용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관련된 내용을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금 입수해서 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코로나 방역 방해사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한답니까?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지시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시 전파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한대요?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내용은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행위, 불법 폭력 집회 등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그리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이런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좀 엄정하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게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감염병 확산을 위해서 내가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도록 좀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도 야외에서는 절대 안 옮긴다고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치던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 유명 정치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입니다. 원외 인사이기는 하지만 미래통합당 관계자들과 밀착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날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다는 소문도 돌면서 미래통합당 의원 전반적으로 바짝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오는 26일에서 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예정되었던 정기국회 대비위원 연찬회도 잠시 연기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도 속속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천 연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문자 메시지를 게시했고요. 김진태 전 의원은요? 네. 전광훈 목사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주변에서 걱정하니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쯤 검사를 받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양성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차명진 전 의원은 당에서 이미 호적을 판 인사라면서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 집회를 우리 미래통합당과 계속 엮으려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호적을 팠다고요? 네, 차 전 의원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4월 16일 자진 탈당하면서 실제로 미래통합당 소속은 아닙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요? 네, 그렇죠. 끝나고 나서 탈당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네. CBS 라디오 방송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출연했던 어떤 기자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CBS 방송국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여기 갔어요. 그래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엊그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그에 앞서 같은 공간에서 CBS 기자가 출연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민주당 분위기는 긴박했고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더군요. 네, 최고위원회의는 오후로 연기됐고 각종 의원 모임도 미뤄졌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한창인데 8월 29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스톱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선거운동도 사실상 정면 중단이 됐고요. 전당대회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코로나로 처음으로 문을 닫은 언론사가 있는데요. CBS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답니까 상황이?
네, CBS 상황인데요. 출연한 기자가 어제 오후 늦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사옥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CBS는 방역 매뉴얼에 의해서 스튜디오가 폐쇄됨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비상음악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CBS는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방송 제작진과 출연자 34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조처를 했다고 밝혔고요. 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20일 오전 6시부터 정규 방송을 재개하게 되고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추가적인 비상 방송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열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이 방역 당국에서도 명확한 좀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대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께 도착을 해서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은 뒤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민주의 문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면서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거 신군부하고 이렇게 연루된 의혹이 아니죠. 신군부가 만든 국보위에 이렇게 참여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상심에 빠진 광주 시민과 군사 정권에 반대한 국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무릎을 꿇고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 벌써 100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다고 울먹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 네, 100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했는데 이제서야 첫걸음을 뗐다. 그래도 보수정당 대표가 처음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전셋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때 예전에는 4% 정도 이렇게 이유를 매겼는데요. 2.5%로 낮아진다면서요? 정부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뭐예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분을 월세로 전환해서 받으려면 기존에 매월 33만 3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 20만 8천 원으로 덜 받는 겁니다. 저 살 때는 50만 원 낸 것 같은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번 달 말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고요. 예? 시행은 언제부터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오는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 역으로 월세를 전환해서 전셋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억 월세를 1억 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에 20만 원 정도, 20만 네. 8천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네, 부담을 그렇습니다. 많이 줄여놨네요.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양재츠, 이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코로나를 듣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인데요.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8월 21일에서 22일 부산을 방문합니다. 네. 서훈 실장과 양재츠 위원은 22일 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양재츠 위원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 만입니다.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을 통해서 한중 코로나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급증한 코로나19와는 연관이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왔을 텐데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은 방문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중 관계에도 조금 좀 빛이 보일 것 같은데
돌파구를 열어서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스 송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588님이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이 작은 경북 청도에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하루 동안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속 터집니다 얘기합니다. 전국으로 갔잖아요. 광화문에서 모였다가 전국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으로 가기도 하고요. 9414님,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무모함과 오만입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고통,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피해를 어찌하시렵니까? 네, 속이 터지는 듯한 문자고요. 조성빈 님입니다. 코로나에 피해보는 분들 많겠지만 제일 큰 피해자들은 어린이들이 아닐까 합니다. 길을 가다 얼굴만한 마스크를 쓰고 칭얼대는 아이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세먼지, 이상기후, 코로나로 잔인한 현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요. 놀이터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조금은 좀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물려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코로나를 조절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자만심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무모한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마스크 생활 계속해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4744님, 마스크 쓰고 박하마 사탕을 입속에 물고 있으니 느낌이지만 그래도 시원합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그 단서를 달기도 했지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2666님입니다. 너무 덥고 답답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래쪽 살짝 들었다 내리면 그나마 시원해요. 주 기자님 화이팅. 푹 숙였다가 마스크 약간 공간 생겼다가 올리면 약간 시원해진다고요. 이거는 너무 순간이다, 찰나다. 네. 5867님은 이번을 기회로 수화를 배우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의사소통도 되고 많은 장애우와 소통도 되고 일석이조일 듯. 이 마스크 시국에 수화를 배울 생각을 하시다니 5867님 훌륭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예숙님, 마스크는 답답하게 써야 효과가 있어요. 좀 더 참아봅시다. 이런 또 원칙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 불평 안 하고 잘 써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민희 씨.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하객분기점부터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광명 사이와 또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하본천 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곤지암에서 광주분기점 사이로 정체 늘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면으로 사패산 터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뒤로 별내나들목부터 13km 구간에서 긴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선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그 밖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초정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마스크가 답이다. 경기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경기도민 그리고 누구라도 경기도를 방문하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요 당장 형사 고발됩니다. 벌금도 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차 마실 때는요, 어떤 순간이 위반인지 명확한 지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어제 긴급하게 행정명령 발동하셨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백하게 2차 파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 이게 전에 신천지 살 때는 좀 어렵긴 했지만 명단 관리가 매우 잘 되고 있고 예. 대상자가 특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도 불확실하고 네. 또 그들로 인해서
확산된 집회 참여자들은 더더욱 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다가 환자 감염자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지금 오늘만 해도 전국적으로 300명에 거의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저번 신천지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부터 2차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어떻게 대비하셨습니까? 2차 감염 자체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다중이 집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 집회 제한 또는 영업 사실상의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 금지 등등을 해왔고 특히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집합 제한 명령을 해서 저희가 종교계 반발도 꽤 많이 맞이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최선을 다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이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교회 소모임 또 소모임의 그 식사 또는 성가대의 찬송, 마스크 안경 찬송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경계했는데 이제 그걸 어겨서 생긴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크게 보면 이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2차 파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걸 막기 위한 노력도 했고 이제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예를 들면 병실 확보, 의료진 확보, 특히 중증 환자를 어떻게 수용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 정비들을 상당히 잘 해놔서요. 지금 예를 들면 큰 병원들 중증 환자를 수용 가능한 중환자실이라든지 중증 환자 치료 가능한 병실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혹여 이제 그걸 다른 경증 환자들이 차지하거나 또는 중증 환자가 증상이 개선돼서 경증이 됐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치료센터 등등을 준비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고 현재 상태가 꽤 상당 정도 진척돼도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당장은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역시 막상 닥치니까 조금 더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무섭습니다 상황이. 네. 지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교회 모임 2차 모임 계속 자제해달라고 하고 금지하고 그랬는데 담임교회 목사님 뭘 하시던가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온라인 예배하고 철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경기도 일원의 교회들을 보면 좀 사회적 책임성이 강한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실제로 큰 사고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규칙들 또 우리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권고하는 사항들 지키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굳이 소모임하고 굳이 식사 제공하고 굳이 이 합창단 찬송 마스크 안 끼고 하게 하고 성경교회는 성경학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집회하는 그런 곳이 소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그 소수가 어기면 확산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별로 다른 소리 안 하던가요? 온라인 예배하시니까요. 아 그래요? 따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요새 최근에는 제가 만나뵐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일단 마스크를 외부에서 실내에서나 외부에서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의 감염을 막고 타인에 대한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만큼 좋은 대비책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이제 이게 도덕적 의무, 그러니까 예의였는데 이제는 법률상 의무가 돼서 이걸 어길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거죠. 저희 경기도는 단순히 마스크를 쓰라라고 행정명령을 한 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집회 금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집회 제한 명령이죠. 네.
이걸 어기면 처벌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발될 경우에는 뭐 벌금 300만 원 이하 네. 처벌이 가능하고, 다만 일부에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10만 원 과태료는 이번 법률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만든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걸 시행이 법률상 10월 13일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한데 10월 13일부터는 형사처벌 더하기 과태료 부과 두 가지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합 제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즉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라든지, 지금 저희가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광화문 집회 참석자, 예. 또 제1교회 관련된 예. 각종 모임, 행사, 또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이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 상태라서요. 어쨌든 이게 전에는 의무였는데 이제는 다 참 권유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법률상 의무가 됐고, 불응하면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의식 수준도 높으시고요. 예. 이게 이제 단순한 도덕상의 책임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가 됐고 처벌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잘 지켰을 것이라고 보고, 예. 거기에 더해서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경찰, 남부 경찰 또 북부 경찰청과 저희가 일종의 공동 대응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시군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이제 경찰까지 합쳐서 합동으로 이제 그 전부를 다 하지 못하겠지만 네. 단속을 하고, 신고나 또는 고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위반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단속을 경찰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군요. 4039님이 도지사님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식님, 서울도 마스크 쓰기 의무화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안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모임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다 진단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행정명령 내리셨죠? 네. 근데 그 진단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701명 정도가 좀 검사를 했다고 하고요. 예. 전에 우리가 이태원 사태 때도 경험했는데, 이제 집회 참여자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혹시 처벌되지 않을까, 또는 뭐 이런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숨을 경우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집회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네. 참여자든 참여 아니고 구경했던 사람이든 지나갔던 사람이든 하여튼 8일과 15일에 광화문 일대에 네. 방문했던 사람은 집회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니까 8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으시라. 이거는 그냥 권고가 아니고 예. 명령이고 또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해서 안 받으면요? 나중에 밝혀 뒤지면 네. 역시 검사 명령 불응죄, 예. 형사처벌이 되고, 거기 더해서 본인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 예. 자,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디선가는 예. 추적이 들어가니까요. 그럴 경우는 이분으로 인해서 확산된 것에 대한 방역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예. 이거 전 재산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꼭 응해 주시고요. 예. 꼭 그 뭐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구상 책임 문제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에 본인이 위협 요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의적 책임이 아니고 이제는 법률상 의무니까 꼭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 8월 31일까지 검사 안 받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되면 책임져야 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면 반드시 본인이 최초 감염자이기 때문에 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반드시 드러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얘기합니다. 네, 물론 본인이 뭐 멀쩡해지면 괜찮은데, 예, 그게 아니고 감염이 확산되면 반드시 찾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기도 병상 가동률 아직은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무리가 없고 계속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국유시설, 국공유 시설들을 중심으로 이제 확보하고 있고 주로 이제 경기도에 또 예. 각종 연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네. 다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중증 환자에 대한 대처인데요. 아직까지 병실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계속 저희가 안성의료원은 아예 통째로 또 의료원은 중증 환자 수용 시설로 바꾸고 있고 또 의료 인력도 80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아직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아마 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그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네. 도지사님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 경기도는 얼마나 이렇게 확진자가 있을 거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 발생자 1,500명이 될 경우까지도 저희가 점검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중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외출, 그다음 통행 자체를 통째로 금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디 이 메시지나 이런 데 꽤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왜 기준이 좀 불명하다. 어느 신문은 사설이든가 이런 칼럼이든가 이런 것도 썼던데요. 네. 기준이 불명하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면 네. 혼자 있을 때도 써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아니고요. 네. 집합 금지 명령이 집합 제한이기 때문에 타인이 있을 경우에 지켜야 될 규칙이고 식사를 할 때는 그러면 밥 한 숟가락 먹고 입 닫고 반찬 먹을 때 또 하고 해야 되냐. 예. 그 사이에도 썼다 부었다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억지고요. 예. 우리가 모든 법률적 판단이란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기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예. 보통 사람의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면 그건 위반인 것이죠. 밥 먹고 숟가락으로 뭘 드시고 이럴 때는 괜찮고 대화할 때 밥 안 먹고 대화할 때 이럴 땐 끼고 계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거 위반이다라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위반이 아니다고 애매모호하면 그런 경우야 제재 대상이 아니겠죠.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결하는 법리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합리적 생각, 상식 생각하겠습니다. 네, 뚜벅뚜벅님은 혼밥 권장하고 있습니다. 7406님은 네. 도지사님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가는 유흥가 술집 사람이 정말 많던데 도지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다중 접객업소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집회 제한 명령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 중에서도 집합 유흥업소 같은데 집합 금지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중에서 충분히 그 안전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판단되는 곳은 시장 군수들이 예외적으로 집합 제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셔서 알지만 지금 발생하는 곳은 주로 교회 또는 이렇게 다중이 모여서 대화하는 곳 이런 곳이지 아직까지는 실제 유흥업소나 이런 곳은 그렇게 발생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요. 계속 상황이 악화되면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텐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엄중한 상황이어서요. 우리가 행정기관의 제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마스크를 써라, 그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명령 또는 지시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상황을 그냥 좀 적절히 하다가 상황이 악화돼서 하루에 정말로 1,000명이 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는 집에서도 못 나오고 출근도 못하고 길거리 통행도 못하고 아예 집합 자체를 통째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정말 다시 재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광화문 집회 차량 돌진 30대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뉴시스 기사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 오후 8시 반, 그러니까 저녁이었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서 돌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경찰이 조사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경찰을 차로 들이받으려고 했는데요.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점 CCTV로 다 찍혔거든요.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을 차로 들이받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풀어주고요. 네. 엄정한 법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판사님 참 따뜻하세요. 마음도 넓으십니다. 네. 검사 유흥업소 여성뿐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 부적절 구형 의견 논란. KBS 기사입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승석 전 애경개발의 대표이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이렇게 좀 감형해달라, 죄를 깎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해주지 말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유흥업소 여직원들이 피부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재벌 2세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 때문에 깎아달래요. 재벌 2세도 프로포폴을 즐긴다는 걸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깎아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유흥업소 여성들만 프로포폴을 맞는 게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성만 맞는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재벌 남성은 안 맞는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검사님 참 따뜻하세요. 마음도 넓으시고요. 이성윤 지검장님, 김호삼 부장검사님, 재벌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 재벌이어서 이렇게 따뜻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담당하셨던 더 큰 재벌 봐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더 큰 재벌 부회장님 수사 왜 안 하세요? 프로포폴 맞았잖아요. 왜 안 하세요? 재벌한테만 따뜻한 거 아니죠, 검사님? 국민 10명 중 7명 나는 불행하다 이유 물었더니 헬스조선 기사입니다. 지난 7월에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한테 한 조사인데요. 무려 71.6%가 나의 삶은 불행하다고 답했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37%였고요. 그 다음은 인간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배우자의 관계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의 심리가 매우 불안정했는데 거의 70% 가까이가 최근에 주변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또 10명 중에 7명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더욱 날카롭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응답했는데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에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각별히 주변을 좀 살펴보고 주변 사람을 다독이고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요. 불쾌지수 높은 날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 20대가 가장 취약. YTN 기사인데요. 3년 동안 69만 건을 분석했으니까 굉장히 좀 신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새 폭염특보에 더운 데다 습도 많고 불쾌지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약 30% 정도 사고가 증가하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더울 때잖아요. 덥고 습할 때 특별히 20대 사고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2시에서 4시까지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젊은 친구들 특별히 서로 조심하세요.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얼굴을 퍽, 방역사범 67명 검거.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경기 남부경찰서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서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67명이 검거됐습니다. A씨는 시내버스 탔는데요. 시내버스 운전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니까 그걸 거부하고 욕설과 함께 20분 동안이나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욕하고 해서 운행을 방해했어요. B씨는요, 마스크를 써달라고 버스 운전기사가 하니까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C씨는요, 성남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해서 영무원이 와서 하차해달라고 했더니 철도 직원을 밀치고 핥혔어요, 얼굴을. 참, 댓글이에요. 세금이 없으니까 벌금 팍팍 때려가지고 충당합시다, 이런 사람의 얘기였고요. 벌금이 답이다, 엄벌이 답이다, 이런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오랑우탄과 파스칼, 조선일보의 칼럼인데요. 8월 19일이 국제 오랑우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의 팡세, 어디서 들어보시긴 했죠? 여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런데요, 저는 그 2년 전 유튜브에서 불도저가 나무를 막 밀어내고 산림을 막 개발하려고 할 때 그 절규하면서 온몸으로 저항하던 오랑우탄 동영상 올라와 있는데 많은 사람 아프게 했습니다. 이거 기억에 나는데요. 생각하는 갈대가 계속 오랑우탄을, 우리 고대 과거 인류의 형제였던 오랑우탄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갈대가 지구도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요즘입니다. 폭우에 떠내려간 합천소 90km 떨어진 창원에서 발견.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저는 소 기사만 나오면 좀 마음이 찡해요, 요새.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18일 오전 창원 한 야구장 인근에서 낙동강 둔치인데요. 소가 풀을 뜯고 있어서 이상하다 해서 신고를 했어요. 찾아봤더니 지난 집중호우 때 경남 합천에서 떠내려갔습니다. 10여일 만에 발견됐고요. 90km 떨어진 창원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을 잘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소 주인 성모 씨가 전 재산 같은 소 여러 마리를 폭우 때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10일이 지나서 살아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창원에서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곳에서 소를 찾아준 창원 시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애지중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36개월 된 암소인데 아직 이름은 제가 취재해봤는데 이름을 찾지는 못했어요. 소 주인 아저씨, 제발 이 암소 잡아먹지 말고요, 팔지도 말고 좀 부디 소랑 오래오래 좀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브리지 오브 트러블 워터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1918님이 마스크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면 스스로 코로나가 걸리고 싶은 그 크레이지가 됩니다.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